If this approach reminds some readers of the Austrian theories of objects. 좀 긴데요. 뒤에는 뭐 19세기 후반 뭐 이렇게 되니까 괄호가 있고 또 그러네요. 지금 내가 말한 게 오스트리아에서 19세기에 있었던 대상 이론들을 몇몇 독자들, 일부 독자들에겐 연상시킬 수가 있다. 연상시킨다면 at least major differences will appear in the course of this book. at least는 최소한에서 하니까 적어도 두 가지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책의 코스에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some은 어떤 몇몇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걸로 좋고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일부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상당히 감각적으로 잘 들어옵니다. 만일 이런 접근법이 대해 일부 독자들이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대상 이론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콜론을 썼으니까 이제 한 문장이 꽤 길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끝나지도 않네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콜론을 해서 저자는 자기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이렇게 써서 독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잘 좀 표시해 놓을 테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심정이 들 때 이걸 쓰게 됩니다. 먼저 1번 Objects according to my model have a fourfold structure. 대상들, 내 모델에 따른 대상들, 내 모델에서의 대상들은 fourfold, fold는 접혀 있다, 몇 겹이다 그런 뜻이죠. 네 겹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혹은 사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at is drawn from Heidegger. 하이데거로부터 이끌어내어지는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이데거에서 도출되는 그런 사중 구조가 내 모델에서의 대상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I treat causal relations between non-human objects no differently from 뭐 이렇게 나가네요. 나는 인과관계. 자, between이 나오니까 A and B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가 인근에 A가 안 나오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데 안 나와요. 이럴 경우엔 반드시 between 다음에 말이 복수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between은 뭐뭐과 뭐뭐 사이에라고 해야 되는데, 뭐, and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인간 아닌 대상들 간의 인과관계.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하면. 나는 인간 아닌 대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는데 no different from 뭐뭇과 다르다. 뭐뭇과 전혀 다르지 않게 다룰 것이다. Human perception of them. 인간의 그들, 즉 인간 아닌 대상들이죠. 그냥 사물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각, 인간의 사물에 대한 지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취급할 것이다. 간주할 것이다. 이 문장이 내용으로 좀 어려운데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 아닌 사물들 간의 관계, 빗물과 바위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바람과 나무라고 해도 좋고요. 사물들 간의 인과관계를 빗물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별 영향을 못 미치는데 뭐 아주 오래되면 바위가 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비인간 대상들 간의 관계는 보통 어떻죠? 물리적인 관계거나 그냥 화학적인 관계, 심해도 그런 정도죠. 뭐 생물이라면 뭐 생물학적인 관계도 있겠지만요. 그것을 인간의 그들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인간과 바윗돌에 대한 관계가 그 중에 인간이 바윗돌을 지각하면 이것을 이제 지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리적인 대상들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는 있잖아요. 근데 무슨 바윗돌이 빗물을 지각한다든가 빗물이 어떤 특정 바윗돌을 좋아해서 그쪽에 내린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과관계랑 인간이 어떤 대상들, 비인간 대상들에 대해서 맺는 지각관계, 이 두 가지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취급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얘네들도 그러면은 비와 바윗돌도 서로 지각을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거꾸로
인간이 그들을 지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인과관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걸까요? 네,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전혀. But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대신에요. 뭐뭇이라는 점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노트는 우리가 노트한다고 그러죠. 노트 필기한다. 그리고 주목한다도 되고요. 주목할 만한 걸 우리가 노트하니까. 그리고 주목하도록 지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트가 지적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주목해야 한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독자들은. I do not adopt Heidegger's distinction between objects 하고 between and thing 이렇게 잘 됐네요, 여기서는. 나는 채택하지 않는다. 하이데거의 구분. 대상과 사물 간의 하이데거의 구분. 디스팅션은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difference랑의 차이는 뭐냐면 difference는 A와 B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거고 distinction은 물론 다를 때도 쓰지만 다르든 뭐 많이 닮았든 간에 둘은 완전히 별개야. 그래서 이제 구분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꼭 지적할 것이 있는데 나는 하이데거처럼 대상과 사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뭐 하이데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사실 그렇고요. 우리는 영어를 읽는 차원에서만 어느 정도 알면 되고요. 제가 그 정도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그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즉 이렇게 따옴표를 쳤으니까 그는 대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thing, 사물, 그는 그 사물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얼른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거는 나는 하이데거처럼 그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상과 그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물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he word object acquires in the Brentano School a generalizing power to 했는데 to가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단어는 브렌타노 스쿨, 학교도 있고 학파도 있죠. 사실 또 비슷한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브렌타노가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단어는 브렌타노 학파에서 획득한다. 일반화하는 힘을 이렇게 원래 영어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지만은 목적어가 너무 길 경우에는 동사 뒤에 바로 쓰면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빼죠. 그래서 대상이라는 단어가 브렌타노 학파에서 일반화하는 힘을 획득한다. 너무 가치로워서 너무 귀해서 희생될 수 없는, 희생되어서는 안 될. To the cult rituals of Heideggerian terminology. terminology 하면은 이제 이 어떤 용어법 그런 뜻입니다. 용어라는 말 있죠. 용어법. 하이데거식의 용어법의 컬트적인 제의. 컬트는 이제 광신도라든가 뭐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도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대단히 숭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용어법의 어떤 컬트적인 제의에 희생당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일반화하는 힘을 이 대상이라는 단어는 갖고 있어요. 브렌타노 학파에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 하면 뭔가 시적이고 막 너무 심오하고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말투, 그런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대상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게 그냥 희생되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 저자인 그레엄 하만의 철학의 내용을 보통 사변적 실제론이라고도 부르지만은 객체지향 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대상도 되고 객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 혹은 대상이라는 말은 그레엄 하만에게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 하이데거식의 그런 컬트적인 제의, 의식에 희생되기에는. 참고로 하먼은 초반부에 초기에 하이데거에 너무 심취해서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책에서도 이 책이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과 4장은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이데거를 뭐 디스하거나 그러려는 건 아니고 하이데거와 관련해서도 너무 그렇게 막 컬트적으로 숭배만 해서는 안 되고 그의 철학에서 좀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